누군가와 헤어진 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지 못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함께했던 장소, 익숙한 습관처럼 반복되는 기억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몸과 마음에 새겨진 습관일까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질문에 흥미로운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는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붙잡는 습관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끝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또한 순수한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반복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매일 아침 서로 주고받던 메시지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침에 메시지를 주고받던 습관의 단절 때문일까요? 세네카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과 습관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우리는 종종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 채 고통을 키워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잊지 못하는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네카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픔을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흔히 감정 억제로 오해받곤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삶을 바라보자는 태도입니다. 세네카는 인간의 고통이 외부의 사건 자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랑과 이별의 문제에서 이 통찰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세네카는 습관은 우리를 포로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상대와 함께하는 수많은 작은 습관을 쌓습니다. 아침에 인사하는 메시지, 함께 걷던 길, 무심코 부르던 애칭. 이런 습관이 반복되며 그것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났을 때 단절되는 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습관화된 나 자신의 일부인 것이죠. 심리학적 연구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된 행동을 보상 회로로 연결합니다. 연인이 보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작은 행복 호르몬을 느끼고 그것이 습관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이별 후 공허함은 사랑의 부재와 동시에 그 습관적 보상이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길들여진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통찰은 단순히 철학적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감정의 본질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찰을 우리의 일상으로 옮겨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SNS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이 궁금하고 혹시 새로운 연인이 생겼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행동이 진짜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대의 일상을 공유하는 습관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세네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대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온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혼자 길을 걷는데 평소 함께 다니던 카페 앞을 지나치게 됩니다. 순간 발걸음이 멈추고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나 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함께 걷던 길을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나의 몸과 마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습관의 기억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 직장,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보다는 습관 때문에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아침마다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경험,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와 멀어졌을 때 문득 연락하고 싶은 충동. 그것은 진짜 사랑과 그리움일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몸에 밴 습관의 힘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세네카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사랑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습관이 끊어졌을 때 생기는 공허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습관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삶은 짧고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습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직도 사랑하나 바라고 해석하지 말고 이건 내가 익숙해진 습관의 반동일 뿐이라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아침에 휴대폰을 들어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진다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습관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네카가 강조한 것은 이성을 통한 선택입니다. 떠오르는 충동을 무시하기보다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을 심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던 습관을 대신해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시작하는 시기죠. 셋째, 시간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시간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습관 대신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은 단순히 과거에 갇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 성장을 위한 독서나 사유로 바꾼다면 습관의 구속에서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익숙함의 잔향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감동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감정, 그것이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습관의 힘일 수 있습니다. 세네카가 말했듯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붙잡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별의 아픔은 단순히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 속에 머무르며 과거를 붙잡을 수도 있고 그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가능성입니다. 세네카가 강조했듯 삶은 짧습니다. 짧은 삶을 과거의 습관 속에서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습관 속에서 더 깊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네카가 살던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의 감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 명예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습니다. 귀함과 정치적 배신,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 속에서 그는 인간이 왜 고통에 사로잡히는지를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오늘날 이별을 겪는 우리가 공감할 만한 통찰이 가득합니다. 세네카가 주목한 것은 익숙함이 주는 중독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심리적 금단 증상을 겪습니다. 우리가 연인을 잊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만든 일상적 중독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매일 마시던 커피를 끊으면 몸이 힘들 듯 매일 주고받던 대화, 함께했던 행동, 익숙한 목소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혼란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애착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애착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패턴 속에서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을 원한다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반복되던 보상 회로를 갈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이라면 그것은 사랑을 폄하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진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습관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더 깊은 층위에서 남습니다. 단순히 일상적 습관이 끊어진 공허함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에 가까운 감정일 것입니다. 세네카는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상대와 함께하는 습관에 매달리기보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별 후에도 단지 습관이 사라진 공허함만이 남았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익숙함에 대한 의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대를 위해 진심으로 행복을 바라거나 그 사람이 내 삶에 남긴 의미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습관을 넘어선 사랑일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구분은 중요합니다. 의존적 관계와 성숙한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의존은 상대가 주는 습관적 안정에 집착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습관의 힘을 다스리고 그것을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식적인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대체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별 후 문득 휴대폰을 열고 상대의 SNS를 확인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 그냥 행동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건 사랑 때문일까, 습관 때문일까? 라고요. 질문 하나가 습관을 깨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작은 대체 행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대체될 뿐입니다.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대신 일기를 쓰거나 그 사람과 걷던 길을 혼자 다시 걸으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보는 시기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 시간은 짧으니 헛된 것에 쓰지 말라. 습관을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삶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언제나 인간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삶을 허무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습관적 그리움이 내 삶의 큰 그림에서 과연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집착의 힘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사랑일까요? 습관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분별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이라면 감사로 남기고 습관이라면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세네카의 말은 단순히 고대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헤어진 이를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충고입니다. 너를 괴롭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결국 이별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심는 순간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지나가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